시간이 간지 몰랐네.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치? 반갑습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해주고 말이야. 아무도 인사. 야, 참.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한두 살은 많은데 내 인사만 받고 너희들은 인사도 안 하고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 그치? 자, 1번요. 1번 볼게요. 자, 87% 정답률이네. 1번은요. 예, 성명모용이네. 성명모용. 거기에 2번입니다. 2번.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자, 범죄라는 증명이 없는 데 해당하므로 무죄 판결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 아니죠, 여러분들. 무죄 판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서 여러분 조금 요령을 발휘하면 돼. 자, 이 문제는요. 문제는 절대로 학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 정말 버리라.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이제 왜 내가 안 되는지 알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안 된 이유는 안다고 너무. 나는 학문을 했다고, 학문을. 근데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학문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 철저한 반성에 있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기교적인 것이고.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아주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도 요령이거든, 요령. 문제를 푸는 직권보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틀린 글자를 잘 섞어내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요령이 있다고. 성명모형과 위장출석인데 거기서 내가 뭐 이래요? 성명모형과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그 재판이 우리 종국 재판에 나오면 공기판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공기판. 공기판. 근데 여기 무죄가 나왔다. 무죄가 뭐 틀린 것이요. 이 공기판 찾는 거라고. 공기판. 그게 요령 아니냐? 그게 기술 아니야, 기술. 자, 무죄 판결 틀리고. 그 다음에 니언벌에 사회상 수용에서 말씀하신 측방 공세에 없었다는 이유로 공기판한다. 자, 이 공기판 나왔네, 그지? 공기판, 맞잖아. 공기판 맞잖아. 그 이제 우리 형식 재판은 공기판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또 그 당시 공기판밖에 없지 않던가. 당사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공세가 결정. 공세가 결정 이런 거 없잖아, 그자? 없다라 했잖아. 그 다음에 약식명의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뭔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아? 공기판이라 했는데. 그래야 말아. 이거는 딱 봐서 이 성명 모용이란 글자 나왔네. 그럼 문제를 볼 필요도 없다고. 모용이라 나왔어. 바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물론 봐야 되는 내용도 있기는 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재판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기판밖에 없거든. 그리고 엄청나게 긴 문제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아주 빨리.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방법도 여러분 좀 익혀야 된대. 자, 이번에 무죄추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 뭐냐. 자, 1번에 선고 틀리지, 그제? 이렇게 이 글자 싹 다 섞어내는 거잖아니까. 글자 섞어내. 우리 무죄추정은 언제까지? 확정, 여러분 확정에 동그라미까지 했지, 그지? 선고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선고 나왔어요, 땡.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책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항칠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 있잖아.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글자가 딱 매제갈처럼 싹 떠올라줘야 돼. 선고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책에다가 그 오답 걸리는 위치만 다 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볼 필요도 없어. 결국 잘 듣고 기출을 계속 돌리다 보면 그 글자를 계속 찾을 수 있다고. 찾아봐야 잘 찾기지. 여기는 이제 선고 바로 틀리고. 자, 이번에 자,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 우리 했지, 그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확정되기 전이야. 우리 확정까지는 무죄 추정되는데 확정되기 전인데 부단청대로 권한을 대행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입에 된다 맞고. 그 다음 3번의 무죄 추정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틀리지. 헌법상 원칙이잖아. 그리고 피해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추정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누구만? 피고인만. 그런데 피해자도 해석상 무죄 추정이 돼야 안 돼? 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 3번에 진술 거부권.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여러분 아무리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신문해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면 증거를 못한다 그 이야기고. 자, 이번에 구두에 의한 진술뿐 아니라 서면. 그치? 우리 진술 거부권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진술은 자 자기 생각,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거다. 언어에는 뭐가 있어? 말이 있고 그리고 글이 있잖아. 그치? 말과 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맞고. 3번에 이런 피해자인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권 고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고인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고지의 대상은 안 돼. 진술 거부권이 기본권이라 해서
고지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그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건 아니야. 고지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고조사할 때는 고지하란 말 없어. 그래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따라서 위법 수입 정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해당한다 X. 그리고 우리 호흡 측정기 있잖아요. 호흡 측정기에 후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불어넣는 것은 이건 진술이 아니죠. 후. 이게 뭐 말과 글이 아니죠. 자기 생각,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몸에 알코올을 드러내는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진술금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4번에 자 공동피고인요. 공동피고인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공동피고인은 뭐 이어야 한다, 뭐 되어야 한다, 하면 틀리다고 했지.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공동피고인은 어떤 이유든 법정에 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자,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고 그다음 관련 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한계용장에 일괄 기소 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땡 이렇게 문제 푼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 뭐 공동피고인, 뭐 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틀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습해 주는 거라고. 연습. 자, 들었지? 그러면 이 들은 걸로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 게임 비법을 막 알려주면 바로 게임 잘해버리나? 그럼 여러분 외계인이요. 외계인이라고. 우리 외계인들이 외계에서 내려오나 이들 뭐 설명서 있으면 쥐 그 다음부터 바로 운전해버리고 막 바로 막 다 해버리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외계인이에요. 그리 되지 않잖아요, 그죠? 설명서 봤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운전 잘하고 막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이제 요 게임 방법을 알려주면 잘 듣고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하면 자, 이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법정에서 딱 피고인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놈이 한참 있다 어떤 놈이 여러분 피고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좀 땡기세요. 같이 함께. 아니 당신 누구요? 나 피고인인데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재판 받을 때 당신 누군데요? 처음 보는 놈이야.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라는 거죠. 네, 관련 사건도 아니죠. 그다음 같이 기소된 것도 아니에요. 한참 있다고 어떤 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옆에 잠깐 좀 땡기세요. 비키세요. 합니다. 아침부터. 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 일각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우리 안 했고 나중에 가서 할게요. 근데 잠깐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자, 나중에 할게요. 이제 아니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이런 모르는 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나와요, 여러분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푸는 기술인데요. 나옵니다, 여러분. 합격하는 친구들 나와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면요. 그냥 그 지문 제끼셔야 돼요. 거기서 막 읽어보고 이 새끼들 뭘 읽어보냐?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지문 나오면 그 제끼고 아는 지문에서 이런 본 지문에서 정으로 체크해야 돼. 모르는 지문이 한 2개 있다. 아는 지문 2개 있는데 여기는 답이 없다 하면 그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제껴야 돼. 그 2개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천치 바보 쪼다 바보 붙고요. 그럼 나중에 그냥 찍어야 돼.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가 산더미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 한번 출력해서 봐봐. 시험지 이름 출제해 보면 엄청나게 많다. 물론 그 사회나 수학학 이거 빼더라도 엄청나게 많아. 거기서 오답이 걸리는 위치들 틀린 거 찾아라는 문제가 많거든. 거기 한 글자 한 단어거든. 이거 모아보면은 그 빼곡하게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문제집 중에서 그 틀린 글자만 솎아내는 거라고. 틀린 글자만 솎아내. 이게 학문이라고요. 학문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수하고 내고 붙으면 교수가 이게 되잖아. 그냥 거짓한 교수 말고 아주 뭐 교과서를 내고 논문을 내고 유수한 교수님들 하고 내하고 붙으면 그분들이 이게 되잖아. 이게 되잖아. 맞잖아. 근데 누가 이겠니? 딱 시험지 주고 불합하면 왜 대답 못하노? 왜 대답 안 하는데? 아니 이거는 막 뭐 의심이 있나? 야 어떤 검사나 어떤 판사나 또 어떤 교수 붙어라 봐라. 내가 치는지. 물론 강사 대 강사가 붙으면 그래 내가 이기겠지. 근데 강사무리하고 교수무리나 뭐 변호사무리나 뭐 판사무리나 경찰무리나 뭐 어떤 무리다라고 붙여놔 봐라. 당연히 누가 이기겠노? 강사들 무리가 이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자기가 현직이고 검사 출신이고 지랄이고 간에 강의해 놓고 나면 전문 강사가 제일이에요. 뭐 근데 뭐 자기 뭐 그 캐리어 뭐 이야기하면서 뭐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어떤 교사가 붙여놔 봐라. 근데 이게 학문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 빼곡한 것 중에서 그네들 풀어 하면 못 풉니다, 여러분. 못 풉니다. 나중에 풀고 나면 막 시부리는 건 잘하겠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저렇고 막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답은 이건데. 그 어떤 말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 결국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빼곡한 글자들 중에서 틀린 글자 속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연습이 있어야 되겠노. 또 그 빼곡한 지문들이 어떻게 다 알겠니? 그치?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모르는 지문들은 넘어가세요. 나중에 할게 이거는. 자, 5번에 국선변을 선정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이제 기억번에 피해자나 신문함에 있어서 신문함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변호인 선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 제기 시까지 효력이 있다. 공소 제기 시까지가 아니죠. 여러분 1심까지가 되는 거죠. 빙고는 청구입니다. 직권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디귿번은 자 이건 우리 구미치놈의 장단이죠. 단기 3년 이상. 근데 장기라 했으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 2번에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구속된 때 직권 변호인 선정하는 것도 맞고 연령지능 이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좋죠. 이걸 내 증거해야 돼. 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하면 틀리거든요. 이런 걸 증거하는 거야. 그 다음 6번의 진술거부권 기억번 여러분 그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있다 맞고 그 다음 민사상 우리 민사상 책임은 거부할 수 없지. 오로지 형사 책임에 대해서만. 그 다음 디귿번 이거는 맞다 그죠? 자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형사 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 적용하지 않는다면 진술거부는 침해 아니지? 맞고 그 다음 호흡 측정기 이거 진술거부 침해하는 것 아니지? 침해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 미연번에 진술겁건 고지된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 비연번에 자 진술은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맞고 왜? 위법 수입 증거니까. 그 다음 7번에 옳지 않은 것 여러분 1번은 맞다 그자 농하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 필요적 변호사가 변호인 출석하지 않은 제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되는 게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신신문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정신신문은 무효이다. 그렇지. 여기에 국선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됐대. 변호인 없이 정인신문이 이루어지면 그거 다 무효예요. 필변 사건에 변호인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변호인이 없으니까 무효지. 그 수송행위는 변호인이 있고 수송행위를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없이 했으니까 무효지. 자 3번에 필요적 변호 사건에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그렇지.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 반드시 필요적 반드시 변호를 해야 되는 사건. 우리 변호는 언제 하는 거고 언제 변호하는 거고 심리를 진행할 때 변호하는 거야. 이미 심리 다 끝나고 우리 판결문 읽어주는 게 선고거든. 판결문 읽어주는 게 선고인데 선고할 때는 도와줄 게 뭐가 있냐? 피고인도 기가 있으면 지가 들으면 되는데 판결문 읽어줄 때 뭐 도와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개정 가능해. 심리할 때는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 없으면 국선을 선정하지만 자 4번에 여러분 그 피고인과 국선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았대. 항소를 제기할 때는 이제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때는 불복하는 이유를 적은 서류를 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피고인도 보내지 않고 선정된 국선도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왜 피고인이 보내지 않았을까? 누구를 믿었을까? 누가 보낼 거라고? 그렇지. 변호인이 보낼 거라고 믿었겠지. 원래 서류 같은 거 작성 잘 못하니까 그래서 변호인 붙여주는 거잖아. 근데 변호인이 국선 이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국선이 제출하지 못하는데 어떤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없다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불복을 제기하는 이유서가 오지 않으면 원래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도 기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여러분 국선만 선정해 주는 것으로서 법원의 일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까지 해야 돼? 선정해 준 그 국선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돼. 지금 제대로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기각할 게 아니고 불복 이유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할 게 아니고 국선 선정 결정을 취소를 해야 돼. 그리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지. 그리고 그놈한테 불복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놈도 제출하지 않으면 그놈도 취소해야 되겠지. 잘라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게 틀립니다. 그 다음 8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에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 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장 정정. 자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가 정정하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정정이라 했다. 그죠?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지면 끄지라이. 끄지라이. 불준에 퇴정시키고 맞죠? 피모용자가 공판에 출석하여 실체 재판을 받거나 약심에 대해서 정체만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기판. 그렇지. 공기판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 공기판 맞고. 아까 무죄라고 해서 틀리다 그자? 공기판 나와야 돼. 사실심리에 들어간 위장추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공기판을 선고하면서 부정진 표현에 대해 수동에서 종기시키고. 자 진짜 피고인 있잖아. 진짜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나왔다. 틀리지. 진짜 피고인은 공소를 다시 제기하면 이중기소가 돼. 왜? 처음에 기소한 것이 누구? 진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아이가. 진정 피고인, 진짜 피고인. 그치?
근데 진짜 피고인이라고 하면 더 좋을 낀데 진정 피고인. 그러니까 뭔가 좀 유식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유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유식은 좀 쉽게 와닿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피고인, 가짜 피고인 얼마나 좋노? 그치? 확 와닿잖아. 진정 피고인, 부진정 피고인. 지랄하고 있어. 나는 그게 처음에는 멋있다고 생각했대. 멋있다고. 와, 정말 멋있네. 뭐 멋있게 김미호 뜨까리 개뜨까리도 못했지. 좀 쉽게 설명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안 그렇나 여러분들?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무죄추정 원칙 옳지 않은 건 확정시까지. 예, 맞죠, 그죠? 확정시까지. 그 다음 2번에 유죄 확정전의 징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할 수 있잖아. 됐고. 그 다음 파기 환송받은 법원이 자 다시 환송받았어. 근데 이놈이 주인도거든. 주인도. 구속사유지,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칠 염려. 이런 경우에는 빵에 쳐내야 되겠다, 그죠? 증거인멸에 도망의 염려가 있어 빵에 쳐내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진 않는데 그럴 염려도 없는데 빵에 쳐내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도망칠 염려도 없고 저항할 염려도 없는데 수갑이라 보상하면 이거는 반해. 근데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수갑 보상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심으로 사건이 돌아왔어 다시. 그런데 이놈이 주인도요. 구속사유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전직소 나왔지. 전직소. 정과 직업업성 소년부성 지처분. 이거는 물어보는 거 딱 3개.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되고 자 1번지 위반 아니고 그 다음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다.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다. 위반된다. 땡. 그 다음 10번 진술거부권 옳지 않은 것. 1번에 자 우리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금고하는 것.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금고하는 것.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에 진실 의무에 위반된다. 진실 의무에 위반되지는 않지. 우리 진술거부권 행사 있다는 것을 권유하는 것, 금고하는 것, 진실 의무에 위반되지는 않아. 또 뭔데 법적 지식을 조언한다거나 유죄 확신의 경우에 무죄 변론하는 것, 이 다 진실 의무에 위반되지는 않고. 자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방에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중 양형 조건을 참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건 여러분들 이건 뒤에 가서 공부한대. 여러분 이런 거다. 여러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있잖아요. 위법을 통해 수집한 1차 증거 이거 증거로 못해요. 그 다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획득된 2차 증거도 증거로 못합니다. 이건 우리 나중에 또 하는데요. 자 여기 봐라. 여기 물을 줬어. 여기 물을 주면 여기 나무가 자라겠죠. 그리고 이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열릴 거 아니야.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 그럼 이 나무가 양나무면 이 나무도 먹어도 돼. 우리 여기 열린 열매도 먹어도 되겠지? 이 나무에 열린 열매요. 이 물을 묻고 자란 나무, 이 나무에서 열린 열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다 준 물이 뭐냐면 독이야, 독. 독물을 뿌렸다고, 독물을. 그리고 여기 독이 가득 들어가 있어. 이거 먹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이 독이 안에 들어서 여기 독 가득 들어가 있다고. 이거 먹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나무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독이 이렇게 씩 올라가고 이렇게는 딱 단절돼 버렸다고. 근데 여기에 열매가 하나 딱 열렸다.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매가 열렸어. 여기는 독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럼 이 열매를 먹어도 돼, 안 돼? 되지. 이 독물을 뿌렸지만 그 독을 먹고 있는 나무지만 이 독이 여기 닿지 않았다면 단절됐다면 이거 먹어도 되겠지. 이게 뭐냐면 봐라. 자, 이 독물이 위법이요, 위법. 위법하게 수집한 이 나무가 1차 증거요. 이 나무가 1차 증거고 여기에 열린 열매, 독과일 이게 2차 증거죠. 2차 증거 바로 이걸 독수 독과이론이라고 한다. 예, 독을 뿌린 나무. 그다음 이 나무에 열린 열매. 자, 이 나무도 못 먹고 열매도 못 먹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자,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 증거를 못하고 이거 증거를 못하고 자 여기에 따른 2차 증거도 증거를 못한다. 이게 독수 독과이론. 근데 예외적으로 이 위법이 여기 2차 증거까지 이게 닿지 않았다면 단절 희석됐다면 이 2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이거 나중에 우리 다 할 건데 이게 바로 독수 독과 이론의 예외요. 그럼 여기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이 나왔어. 이 자백은 증거를 못해요. 근데 이 자백을 기초로 또 자백이 나오거든. 근데 이 자백이 40여일 정도 지났어. 그리고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자백을 했다면 단절됐다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이야기다. 나중에 가서 공부한대. 그러니까 2차 증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어떤 정황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기간이 좀 벌어져. 1차전과 2차전 사이에 기간이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자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뭐 변호인의 조력, 도움 받아가면서 2차전가 나왔다면 보통 2차전가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분위기. 그다음에 4번에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주치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구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다음 11번 변호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건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추가로 공소에 대해 병합심이 한 다른 사건에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죠. 그다음 2번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 선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대법원은 했으니까 틀리다 그자. 그 1번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 틀리다 그자. 미치고. 자, 2번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다. 없죠. 대법원에서 안 돼. 1, 2심에서만 돼. 그다음 3번에 자, 파기환송 전에 있었던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파기환송 절차에 부활한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부활해. 다시 선임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우리 신급마다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신급이라는 것은 판결 선고시가 아니고 상소에 의해서 신급이 이동하는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되는 시점까지 이제 판결 선고시를 의미한다. 틀리고요. 그다음 12번 현행법상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피고인 피해자의 법배직형 독립하여 맞지? 여기 가동어 들어가면 틀리대. 자, 대법원이 예의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 이거 맞네. 자, 변호인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신청에 있어 재판장은 대표변호인 지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인 지정할 수 있고 철회 변경도 되죠. 그 다음 환송이송 전 원심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송 후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틀리지. 부활합니다. 부활. 유지가 돼요. 부활한다 또는 유지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13번에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제3자에게 안돼 여러분들 우리 법인을 위해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법인의 대표밖에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선임 못합니다. 자, 맞고 2번에 공소기 전 변호인 선임은 1심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요? 있죠. 1심까지는 간다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서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면 1심까지는 쭉 갑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 선임해야 한다. 단 대법원 예의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 선임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2인 이상이면 피해자가 맞죠. 검사 사경은 지정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출제가 되는 형태는 피해자고 검사 사경 자리를 바꾸는 형태라고 했죠. 이런 것도 조심하고 14번의 증거 개시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그리고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과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요 뭐밖에 안 돼? 열람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또 중요한 또 최근에 헌재 결정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 그 판례 특강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해독을 하는 친구들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또 이제 2차 시험을 할 때 또 심판을 해줄 거거든. 그때 또 한 번 더 또 들어보실 거예요. 그때 또 할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반복이 제일 좋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반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시면 되고요. 지금 1회독밖에 안 했다. 지금 1회독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뒤는 가지도 않았다. 그런 친구들은요. 그래도 앞부분 판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앞부분 판례가 중요한 게 많거든요. 우리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 판례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들어보셔도 되거든요. 들어보셔도 돼요. 들어보셔도 되고 또 인강 찍어 놓을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름 또 들어보셔도 되고요. 무료 강의로 할 거니까요. 그다음 이 1회독을 했던 친구들인데 난 잘 따라왔다. 뭐 여기서 치면 뭐 거의 대부분 뭐 한 70, 80 이렇게 받았다. 수업 시간 하는 거 대원 다 이해됐다 하는 친구들은 들어보셔도 됩니다. 들어보셔도 되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요. 여기 법원이 근데 피고인 변호인이요 이제 보여달라 해서 이놈이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보여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놈이 열람만 시켜주고요. 등사는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느냐 말이죠.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을 명한 결정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검사 이놈아가 열람만 시키고 등사는 불허했다는 거죠. 이거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을까 안 했을까? 침해했겠죠, 그죠? 침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안 들어보면 틀리고 들어보면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됐고 여기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뭐밖에 안 돼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밖에 안 되는 거죠. 됐고. 자, 이번에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위 필요성, 증거멸의 염려, 관련 사건 사이의 장애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있다.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맞고 3번에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도 증거 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 못한다. 그렇죠? 자, 검사가 만약에 피고인한테 야 피고인 네 거 좀 보여주라.
했단 말이죠. 피고인이 싫거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검사도 똑같이 법원한테 법원아 아니 이 피고인은 막 안 보여주는데 좀 보여주게 좀 해줘 라고 하면 이제 법원이 야 피고인 너 왜 안 보여주는데 검사 보여주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 안 보여 아이 새끼만 지랄하지 마라 보여줘라 임마 라고 하면 이 피고인도 검사에게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증거 신청 못하는 그런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4번에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이런 것들도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의 대상이 되는데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다는 거 맞고 이제 15번 기피 신청 옳지 않은 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름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피 신청이요 변호인도 가능한데 피고인의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지 못하죠. 여러분 명시하는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없고 기억나십니까?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것,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 있죠. 뭔데? 자, 우리 변호인이 피고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 이게 대리권인데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독립대리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독립대리권은 다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도 반할 수 있는 그 반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대리권도 있고요. 자, 명시적인 의사에는 반하지 못하고 암묵적인 묵식인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독립대리권도 있거든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구보 전 변이라고 했죠. 구보 전 변이. 구보를 하려고 하는데 똥이 나와요. 똥이 나오면 여기 명의가 있으면 보여야죠. 똥 막아달라고. 띄어야 되니까요. 똥이 지질질 흐르면서 뛸 수는 없잖아요. 너무 지저분한 이야기 했습니까? 지저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똥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묵었던 게 나가는 구멍입니다. 그게 왜? 우리 몸에 있는 건데. 아이고 또 너무 지저분하다고. 저는 전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 우리 이 세포가 하나 있잖아. 이 세포가 있으면 이게 세포가 있으면 여기가 이 함몰 되는 거예요. 이게 함몰 되는 거죠. 함몰 이렇게 여기 이제 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똥구예요. 이게 원구 상승부라고 하는 거거든. 나는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왜 기억이 다 날고? 성장을 거기서 멈춘 것 같아. 자, 미안합니다. 자, 구보 전 변이요. 구속 취소 보석 청구, 증거 보존 청구 다 공부 다 했다 그자. 그다음 공판기일 변경 신청, 그다음 증거 이건 안 했네. 그다음 증거조사 이의신청 이것도 안 했어요. 오늘 할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은요. 자, 명의가 있으면 보기가 막을 건데 명의가 없으면 그대로 띄야죠. 그러면 뭐 피똥 싼다 했죠. 피똥 싸. 이게 기피 신청, 이게 증거 동의. 그다음 이건 상소 제기. 이런 것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피 신청. 그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것은 당사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 아니죠. 통상인의 판단, 객관적 사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 3번에 수송 지연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 여부는 기피신청 제출한 소명 방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현장 사실, 당해 기록에 나타난 재판 사실 종합 판단한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선택지든 간에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어떤 지문이든 간에 종합적 판단이란 말이 나오면, 또 신중하게 판단이란 말이 나오면,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든 간에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옳은 지문이겠지. 쉽사리 판단해도 된다, 가볍게 판단해도 되고, 단순히 판단해도 된다. 이런 것들 옳은 게 뭐가 있겠니? 형사 절차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그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라.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지문들은 무조건 옳은 것이요. 쭉 모르겠어. 종합적 판단. 맞겠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런 게. 자, 이거는 기교죠. 그 앞에 있는 말이 뭔 말인지 난 몰라도 돼. 기교잖아, 기교. 기술이잖아. 기술이라니까. 자, 4번에 기피 신청받은 법관이 본안 수송 절차 정지하지 않은 채 수송을 진행해 한 수송에게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러분 좀 심판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자, 기피 신청을 하면 수송 진행을 멈춰야 되잖아. 근데 멈추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버린 거야. 이게 16년 동안 나온 판례인데 재판을 진행했어. 그래 결국 기각 결정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법관은 기피 사유가 없다는 기재, 불공평한 재판 우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송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이 재판은 문제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고, 과연 이게 기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 그 진행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연에 맡길 수는 없거든, 그것을.
그래서 아무리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법관은 불공평한 재판에 우리가 없는 법관이라고 그렇게 단정이 됐다 판단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정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거예요. 16번 법원의 관할 2번이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한 개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에 들어가야 되지. 근데 여러 개의 법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법원이 사물관할이 같대. 사물관할이 같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독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결국 경합에 문제가 생기는데 경합에 누가 이겨?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이기지. 근데 만약에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본이 있으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본이 있으면 3대1 1-3 사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 자, 하나의 사건이 단독에도 가 있고 합의에도 가 있으면 1대3으로 붙으면 누가 이겨? 3이 이기지. 그러니까 합의가 재판하는 거죠. 자, 경합에서 밀린 단독은요. 또는 1대1로 붙었을 때 자, 요놈이 먼저 기소받았다면 뒤에 기소받은 요놈은 경합에서 밀렸지. 그럼 이 사건과 뭐 한다고? 결별한다고. 결별. 공소기각 결정. 동다결했죠. 동일 사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본에 기소된 때는 먼저 그리고 각 법원의 공통기능 직권상고법은 검사표현의 신청이 없어도 이게 잘못됐다. 그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오답을 많이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한번 오답을 걸어봤대.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이 없어도 틀립니다. 신청에 의해서 뒤에 공소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는 있거든. 그다음 17번이요. 법원의 관할 틀린 것 3번 봐라. 여러분 A 지법 항소부하고 B 고법. 여러분 관련 사건 수 개의 사건이 한 개는 A 지법 항소부, 한 개는 또 한 개는 고법에 가 있대. 그러면 자 내가 A죄는 범했고 A죄는 지금 지법 항소부에 가 있고 또 B죄는 고등법원에 가 있대.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은 법정에 모아서 재판한다고 할 때 이게 관련 사건이니까 모아서 재판할 수 있잖아. 누가 재판해야 될까? A, B를. 당연히 고법이지. 힘이 센 고법이. 그치? 그러니까 고법이 직권으로 병합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지? 선택지에 신청이란 말이 나왔다. 그죠? 신청. 그러니까 틀린 거지. 18번에 공세의 효력 범위 2번이요. 피모용자가 약식명령 송달받고 이래 정체판 청구에 사실상 교석이 발생하고 형식상 외관상 피곤의 지위 가짜 피곤 지위 그냥 가짜 피곤 이렇게 하면 와 다 알 건데 형식상 외관상 피곤의 지위 가짜 피곤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그 피모용자한테 공기판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공기판 선고해야지. 공기판 선고해야지. 공기판이잖아요. 계속 풀다 보면 공기판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 다음 19번에 법관의 제척제도 공소되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 사건 제척되지 않는다. 이거 어때? 제척되지 않는다. 이거는 옳다. 그자? 이거는 원래 다수설 논리대로면 제척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한대. 중요하다 이거. 제척되지 않는다. 이거 맞고. 자,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제척 사유가 아니지. 같은 신급 재판을 해도 된다 있잖아.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X. 구속영장 발부 법관은 제척 대상 아니대. 자, 심판할 수 없다. 틀리고. 1심에 있는 놈은 무조건 제척 대상이 아니다. 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X. 그 다음 20번 공소시효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감기할 경우는 가중감경 한형. 이거 볼록이 거기다 가중을 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치? 볼록이 가중하면 안 되겠지. 예, 가중하면 안 된다. 법정형을 가져간다 있잖아요. 그죠? 가중감경에서 나온 처단형이 아니고. 자, 그러면 5분 있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5분 있다가.